제주 부동산에 관련된 모든 정보를 한 곳에서 만나볼 수 있는 하루방 플랫폼. 오늘은 제주 부동산의 정보, 이자 토지를 갖고 계신 분들은 긴장을 하셔야 되는 그런 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월 18일부터 개편된 농지법이 적용이 됩니다. 작년에 농지법 제도 이렇게 바뀐다라고 하는 영상들이 정말 많은 분들이 시청을 해주셔서 관심을 받았는데요. 실제 작년에 말씀드렸던 이 법이 5월 18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이 된다고 합니다. 물론 작년부터 실행이 된 내용이 일부가 있었는데 그거는 1차에 불과하고요. 2차에 지금 현재 실행되는 5월 18일부터 나오는 농지제도, 과연 내가 갖고 있는 농지가 이러한 법에 어떻게 저촉이 되고 앞으로 나는 어떠한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농지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이 내용에 대해서 매도와 그 다음에 앞으로의 계획을 짜보시면 될 것 같고요. 농지를 취득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이 내용을 들으면서 앞으로 내가 농지를 취득할 수 있겠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가늠해 보시고, 불가피하게 농지를 취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신다면 또 방법들이 있으니까요. 이런 방법들이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 오늘 다 같이 확인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방 플랫폼은 제주 지역을 전문으로 하는 부동산 플랫폼이 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로그인을 먼저 해서 부동산 관련된 자료들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관련된 자료집은 정보 자료를 클릭을 해 보시면 나와 있는데요. 부동산 자료실에 먼저 들어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부동산 자료실에서 뭐 찾기가 어려우면 전체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 농지라고 해서 키워드를 한번 쳐보시면 농지 관련된 법들이 뭐 최근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농지법에 관련된 민원 사례에 대한 규정도 나와 있고요. 농지에 대한 소유, 허용 범위에 대한 예외 규정,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죠. 그래서 농지법 소유 상한에 대한 규정, 그리고 농지법의 시행 규칙이 왜 바뀌는지 개정 이유 이렇게 나오는데, 오늘은 5월 18일 날 바뀌는 농지법 시행령과 시행 규칙에 대한 공고문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지금 이제 처음에 첫 페이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3월 7일 날 지금 현재 나온 내용이 되겠습니다. 5월 18일부터 이게 이제 내용이 바로 실행이 되다 보니까 두 달 전에 이제 이 보도자료가 나왔는데요. 사실은 저는 이 내용을 작년에 미리 다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임박해서 이 내용을 알기보다는 미리미리 이제 이 내용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 확인 못 하셨던 분들을 계실 수 있으니까 지금 다시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월 18일부터 이제 농지법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어떠한 내용들이 다시 한번 규제에 묶이게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이제 취득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농취증을 우리가 취득하는 거에 대해서 심사를 엄격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 자체가 사실은 이 17페이지에 걸쳐서 내용들이 굉장히 좀 뭐 세부적으로 좀 나오고 조금 이해하기 조금 힘들게 나오는 부분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농지제도를 우리가 바꿀 수밖에 없는 농림축산부에서 나와 있는 개정 이유서가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서 다시 한번 좀 쉽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농지법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지금 법을 만드는 이 부서에서 이제 농지법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개정할 수밖에 없는 궁극적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같이 한번 살펴보면서 시행 규칙과 이제 시행령 두 가지가 이제 바뀌게 되는데요. 먼저 시행 규칙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이제 어떤 것들이 지금 현재 5월 18일부터 바뀌게 되는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농취증에 대해서 지금 현재 신청하는 사람들의 정보 제공 의무를 확대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보 제공해야 되는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서류를 신청하려고 했을 때 옛날에는 그냥 온라인으로 해가지고 신청을 했는데, 지금은 서류 내야 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나 신청인의 직업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뭐 법인 같은 경우에는 농지 소유 요건, 그다음에 부동산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그걸 확인할 수 있는 증명 서류, 그리고 이제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에 농지를 취득하려고 하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농지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 받기도 어려운데 농지증 받기 위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야 되는 부분들. 그래서 농지 취득이 거의 불가능한 그런 상황. 정말 농사를 짓는 목적 아니고서는 농지를 취득하기에는 정말 토지거래 허가 구역 안은 정말 어려운 상황이 됐다. 그리고 우리가 농지증을 심의위원회에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보다 그 전에 기초적으로 내야 되는 그런 내용들이 농업계획서가 되겠는데요. 이 농업계획서에다가 써야 되는 내용이 농업의 착수 시기, 수확 시기, 작업 일정, 영농 경력, 영농 거래, 영농 여건, 최근 3년간의 농지증에 대한 발급 이력, 그 다음에 취득 자금의 조달 계획, 그 다음에 농지 처분 등의 행정 처분 내용에 대한 이행 여부에 대한 내용들까지도 여기에 우리가 다 이렇게 기재가 돼서 이런 내용까지도 확인하면서 우리가 농지증에 대한 부분들을 신청을 해야 된다. 그래서 처음에 취득 당시부터 농사를 짓는 사람 이외에는 거의 취득을 못하게끔 엄격하게 그리고 복잡하게 법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 이제 내용이 되겠고요. 두 번째 내용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현재 그 농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주소 불명의 사유지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알리는 방식을 한다고 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처분 명령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우편으로 보냈는데 주소 불명으로 인해서 반송이 되거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행정 처리를 못하면 안 되기 때문에 처분 명령에 대한 통지를 그냥 인터넷으로 하면 공지만 한 상태에서 그냥 처분 명령을 내리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소 바뀌신 분들은 처분 명령이 내려와도 우편을 못 받아가지고 까마득히 모르는 경우, 그리고 나서 이게 만약에 처분 명령이 내려졌는데 이거를 내지 않으면 그냥 부동산에 압류가 들어오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까지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그냥 알리는 작업으로 바로 이렇게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매년 실시하는 실태조사 범위를 추가하겠다. 농지를 쓰고 있는지 안 쓰고 있는지 실태조사를 하는데 그 범위를 추가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지역마다 이제 농지 전용 허가를 받은 그러한 현황도 조사를 하고 실거래가 및 거래량들까지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이런 부분들을 실태조사를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농지를 누가 취득했는지 그리고 농지 전용 허가를 받게 되면 사실은 농지법이 적용 안 되는데 그런 케이스까지도 조사를 하겠다. 정말 엄격한 조사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돼 있고요. 농지위원회에 대한 부분들을 권역별, 지역별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면적 기준을 또 설정을 하겠다. 그래서 농지위원회가 지금 현재 만들어질 예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지위원회에서는 이 농지증을 우리가 발급받는데 심의를 받죠. 이분들이 하는 일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래서 농지위원회의 어떤 설치에 대한 기준을 이렇게 마련하는 부분들, 그래서 농지에 대한 효율성, 그러니까 농지를 제대로 이용하고 있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이 농지위원회에 계신 분들이 이런 것들을 함으로 인해서 농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농지위원회의 어떤 기능이 이제 굉장히 추가가 된다. 그래서 전용 허가의 목적, 그 다음에 농지증의 심사, 농지 이용 실태를 조사한다. 그래서 이분들이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농지위원회에 구성된 분들이다. 그래서 그분들이 할 기능에 대해서 이제 규정을 하는 게 이번에 나온 내용이 되겠고요. 농지대장이 지금 현재 변경 신청 절차를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농지대장에 대한 부분들을 전산화 시킴으로 인해서 임대차, 진짜 농사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임대를 주고 있는지, 그리고 여기에 관련돼서 임대를 주고 있다고 하면 임대 소득에 대한 소득세 부분도 매기겠다라고 하는 부분들도 있고요. 실제 실태 조사를 온라인상으로 함으로 인해서 진짜 편하게 농지를 관리하겠다라고 하는 정말 굳은 의지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격증명의 그 민원 처리가 지금 현재 민원 처리 기간이 원래 4일이었었는데 7일로 늘어난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농지 이용 실태 의무 조사에 대한 대상을 명확하게 한다. 그래서 농지법 개정에 따라 매년 농지 이용 실태 조사가 의무화되고 조사 대상은 시행 규칙에 따라서 이제 하게 된다. 그래서 농지 이용 실태에 대한 부분들을 1년에 한 번씩 하고 그 대상이나 그 내용을 확실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행 규칙을 우리가 바꾸는 내용에 대해서 사유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조금 쉽게 나와 있어서 이 내용을 지금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여기에 농지법 시행령 개정 이유도 지금 현재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15페이지에 달하는 내용이 되겠는데요. 이 내용이 조금 더 쉽게 나와서 제가 이 내용을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5월 18일부터 바뀌는 내용은 농취증을 우리가 발급하는데 심사 요건이 강화가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요 내용은 농지 취득 요건의 적합 여부를 확인해야 그런 농지들을 추가한다. 그리고 주말 체험 영농 목적으로 하는 농지를 취득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원래는 이제 그렇게 취득을 목적으로 했다가 자기가 사용 못하면 다른 사람한테 임대도 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본인이 주말 체험 영농을 하지 않으면 처음부터 농지증을 발급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청 대상 농지가 불법으로 형질 변경을 했거나 불법 건축물이 있으면 아예 농지증 발급 안 하고요. 현행 시행 규칙에 있어서 취약 중인 학생의 농지 취득 자격 증명 발급 요건을 시행령으로 규정을 했다라는 부분들. 그래서 우리가 농취증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발급을 받기 위해서 기존보다 훨씬 더 까다로운 내용을 했고 서류도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상속과 이농농지 처분 의무가 면제되는 사유를 구체화를 했다. 우리가 농지법이 이렇게 조만간 이제 빨리 바뀜으로 인해서 피해본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상속가 그다음에 이주를 해서 농업을 했던 사람들 같은 경우에 이분들이 처분의 대상이 되지 않는 그러한 면제 사유를 규정을 뒀다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속가 이농농지를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는 뭐냐면 자연재해나 질병 등으로 인해서 기존의 농업 경영이 어렵게 되는 경우에 한해서는 우리가 처분 명령의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들은 우리가 이제 처분 면제 사유를 명확히 함으로 인해서 재산권에 대한 보호와 그다음에 현장의 어떤 이런 민원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렇다라고 법이 나와져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농업진흥지역의 해제 요건에 대한 규정을 정비했다. 이제 이 내용 같은 경우에는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부지 3헥타르 이하의 부지에서 토지로 변경을 했다라는 내용인데 그렇게 개인한테 중요한 내용 같지는 않고요. 농림축산부 장관이 매년 실시하는 실태조사 내용을 구체화했다. 그래서 이렇게 실태조사하는 이러한 내용을 구체화한 거는 조사를 하면서 조사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졌다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태조사를 1년에 한 번씩 하되 굉장히 많은 내용들을 조사를 하겠다라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래서 실제 농사 안 짓고 있었을 경우에 굉장히 많은 태클을 걸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농업인을 기반으로 하는 내용인 거니까 5번은 우리가 삭제하고 6번도 우리가 이제 전용 이런 부분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고요. 농업법인의 농지 전용 제한을 명확하게 했다. 그래서 이거 농지법인에 관련된 부분이니까 다시 한번 저기 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농지관리위원회의 어떤 구성과 그 운영에 대한 규정을 좀 심각하게 지금 현재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농지관리위원회에 계신 분들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행규칙처럼 그분들이 하는 업무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업무고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해낼 수밖에 없고 규제를 굉장히 농지위원회를 통해서 많이 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농지위원회 구성과 규정 방안에 대해서 또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농지대장 변경 신청을 구체화하고 이걸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는 농지 원부였는데 이걸 대장으로 바꿈으로 인해서 전산화함으로 인해서 이거를 게일리에서 우리가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우리가 매기겠다. 그래서 이거를 철저하게 지금 현재 본인 스스로가 바뀐 내용이 있으면 대장에 기재를 해서 이걸 신청을 해가지고 온라인에 바로바로 등록할 수 있게끔 하겠다. 그렇지 않으면 과태료가 1차 250만 원, 2차
350만 원, 3차가 500만 원. 굉장히 큽니다. 이 과태료가. 그래서 우리가 변경사항이 있을 때 신고하지 않게 되면은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1차, 2차, 3차에 걸쳐서 과태료를 매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농지에 대한 어떤 변화가 있으면 농지 대장에 변경 신고를 해야 된다. 그래서 해당 읍사무소나 동사무소에 가서 농지의 변경이 있으면 반드시 신고를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게 5월 18일부터 나오는 법이 되겠고요. 농지정보 시스템에 대한 어떤 구축이나 운영에 대한 것들을 농어촌공사에다 다 맡기겠다. 그래서 농어촌공사가 앞으로는 엄청나게 농지 관련돼서는 가장 중요한 기관으로 이제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농지 처분 명령이 내려질 경우에는 이거 관련된 내용들이 관련 금융권에 지금 현재 제공이 된다고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가 토지에 대해서 담보 설정을 만약에 했을 경우에 처분 명령이 내려지면 은행에서도 전화가 올 겁니다. 담보 설정이 되어 있으면 대출 상환하세요라고 하는 그러한 이중고를 우리가 겪을 수가 있다. 그래서 농지 처분 명령이 내려지지 않게끔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지를 하는 은행들이 나와져 있는데요. 농협, 그 다음에 조합과 중앙회의 농협, 그리고 산림지역 조합과 전문조합의 중앙회, 그 다음에 수협, 그다음 수협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우체국 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토지, 농지를 갖고 계신 분들이 이렇게 이거 은행권에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을 경우에는 은행권까지도 우리가 대출을 상환해야 되는 이중고를 겪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농지 처분의 대상이 되면 안 된다. 그래서 이렇게 대상이 되기 전에 미리미리 우리가 이 내용을 알고 실행을 해야 된다. 5월 18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수료에 대한 감면 부분들이 있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농지보전금 감면 대상에 대한 규정 정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5월 18일부터 이제 바뀌는 법이 굉장히 강력한 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소유할 수 있고, 그리고 이 농지 처분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대상이 되지 않고 이번에 바뀐 농지법에 대해서 적용을 받지 않는 케이스는 어떤 케이스인지 사실 그걸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지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농지법에 적용이 되지 않는 농지의 소유를 할 수 있는 이 면적에 대한 기준을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지법에 적용이 되지 않고 제한을 받지 않는 내가 개인이 갖고 있을 수 있는 농지의 제한, 소유가 가능한 면적은 어떻게 되는지 농지법에 나와 있습니다. 농지 소유 제한이 되겠습니다. 원래 농지는 소유 자격을 원칙적으로 농업인과 농업법인으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소유를 농업인 아니면 농업법인밖에 못하죠. 일반 사람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원래 기본 법이 되겠습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면적까지 이거를 소유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규정이 농지법에 나와 있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1996년 1월 1일 이전에 소유한 농지는 면적의 제한도 없고 소유를 누가 해야 된다는 제한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농지법에 대한 소유 자격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아무 제한이 없는 게 96년 1월 1일 이전부터 소유했던 농지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라고 하는 게 대전제가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국가가 소유한 농지, 그 다음에 여러 공공의 목적으로 갖고 있는 농지는 이러한 소유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싶은 건 개인이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말 체험 영농 목적으로 하는 그런 토지 같은 경우에는 세대당 1,000제곱미터 미만의 범위 안에서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세대라고 하는 것은 세대를 구성을 같이 하고 있는 미성년자고 결혼을 하지 않는 자식까지 포함을 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500평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남편이 500평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 부부가 한 세대니까 이제 1000제곱미터가 되겠는데 미만이라고 했죠. 이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999제곱미터까지는 우리가 주말 체험 영농으로 해서 농지에 대해서 우리가 소유를 할 수가 있는데 1000 이상이 되면은 우리가 주말 체험 영농이 아닌 거기 때문에 농지에 대해서
천을 넘는 부분들, 1000 미만까지죠. 999제곱미터까지는 되지만 1000제곱미터가 넘어가는 그 이상 같은 경우에는 실제 농업을 하지 않으면 처분 명령이 내려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999제곱미터, 그러니까 1000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는 세대원들 다 포함해서입니다. 세대원들 다 포함해서 1000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는 우리가 소유할 수가 있다. 주말 체험 영농을 목적으로 하는 농지만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우리가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케이스가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부모님이 농사를 짓다가 돌아가셔가지고 상속된 농지가 되겠습니다. 상속된 농지는 1만 제곱미터 이내의 농지를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장기간 농업 경영을 하던 자가 이농 당시 소유하고 있던 농지 1만 제곱미터 이내의 농지를 계속적으로 소유하는 경우는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8년 동안 농사 지었던 분이 더 이상 이제 농사가 못 짓겠다라고 하시면서 그 이후는 만제곱미터까지는 우리가 소유할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인데, 혹시 만제곱미터 이상을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또 그 아래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은행에서 이제 경매를 2번 이상 했는데 낙찰이 안 돼가지고 불가피하게 갖고 있을 수밖에 없는 담보농지 같은 경우에도 소유에 대한 자격에 대한 제한이 없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농지 전용을 한 경우가 이렇게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농지 전용이라고 하는 거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농업을 위해서 쓰지 않는 그 대체 비용을 내고 농지를 다른 용도로 다른 지목으로 바꾸는 게 농지 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업을 우리가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나쁜 이러한 효과를 돈으로 대체를 하고, 그 돈으로 대체함으로 인해서 토지를 다른 용도로 형질 변경하는 게 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명 건축행위를 한다든지 뭐 창고를 짓는다든지 다른 용도로 바꾸기 위해서 전용비를 내고 비용을 내고 지목을 바꾸는 이러한 것들을 하게 되는데, 농지를 내가 소유하고 싶다, 팔지는 못하겠고 소유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농지 전용비를 내고 건축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것만이 우리가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라는 부분들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우리가 농지 전용에 대한 부분들, 이게 처분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많이 이제 모든 농지를 다 이렇게 소유할 수 없다고 하면 다 팔아야 되냐라고 이제 많은 분들이 질문하시는데, 예외가 있습니다. 용도지역 중에 특히나 주거지역,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게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지역 중에 주상공까지는 거기 위치하고 있는 농지는 이 처분 명령의 대상이 되지도 않고 소유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자기가 갖고 있을 수도 있고 처분 안 해도 되고 언제든지 건축행위를 할 수 있는 농지인 거기 때문에 지목이 농지인 거지 제한이 없는 농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지역들 중에 자연녹지에 위치하고 있는 농지가 실질적으로는 소유와 그 다음에 면적에 대한 제한이 있는 그런 농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지금 현재 자연녹지 지역 안에 있는 농지를 갖고 계신 분들이 면적이 1000제곱미터가 조금 넘는 이런 땅들이 사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참 고민이 많이 되는 그런 토지인 건데, 이런 토지들 같은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또다시 한번 이제 방법들을 한번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다음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은 어쨌든 농지가 우리가 이러한 제한이 없는 농지 같은 경우에는 주상,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지목이 농지는 우리가 소유나 처분에 대한 어떤 제한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또 관리지역 중에서도 우리가 지구단위 계획 구역 안에 정해진 농지 같은 경우에도 이 처분이나 소유에 대한 제한이 전혀 없다라는 부분들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농지 관련된 부분들에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저기 뭐지 처분에 대한 어떤 제재가 있는 토지라든지 면적에 대한 제한이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예외 규정까지 지금 확인해 봤습니다.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구역 안에 있는 농지라든지 주거, 상업, 공업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농지 같은 경우에는 처분에 제한이 없고 그다음에 면적에 대한 제한이 없다. 그리고 농어촌공사나 우리가 농지관리기금으로 인해서 개발사업지구 내 1500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도 우리가 농지를 취득해서 소유하는 경우 같은 경우에도 이 처분이라든지 소유에 대한 제한이 없고요. 영농여건 분리 농지도 마찬가지로 처분과 소유에 대한 제한이 없는 부분들이고요. 토지 수용으로 인해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도 우리가 처분이라든지 소유에 대한 면적에 대한 제한이 없는 것으로 지금 현재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농지 소유에 대해서 허용 범위도 알아봤고요. 그 예외 규정에 대해서도 지금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농지 소유 상한에 대한 부분들도 사실 농지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개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가장 많이 이제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들이 바로 이거죠. 상속 농지를 취득한 자로서 농업 경영을 하지 않는 자가 상속 농지는 10,000제곱미터까지는 우리가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10,000제곱미터가 넘는 경우는 무조건 농지은행에 위탁을 해야지만 되고 위탁하지 않으면 무조건 처분 명령이 내려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부분들 확인해 보시고요. 두 번째로는 농업 경영을 한 이후 이농한 자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데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농업 경영을 몇 년을 했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8년을 하셨던 분들에 한해서 지금 현재 나오게 됩니다. 농업 경영을 8년 이상 한 자가 이제는 이제 좀 쉬어야겠다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10,000제곱미터가 소유가 가능하고 나머지 농사짓지 않는 농지에 대해서는 농어촌 공사에다가 임대를 맡겨야 처분 명령이 우리가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주말 체험 영농 같은 경우에는 1,000제곱미터까지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단 세대 전원이 소유하는 총 면적이 바로 이 1,000제곱미터다. 앞서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밑에 보시게 되면은 이제 이농한 자의 지금 현재 10,000제곱미터까지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이 자격 요건이 다시 한번 나옵니다. 8년 작용을 하신 분에 한해서 그렇고요. 본인이 10,000제곱미터까지 소유할 수 있고 나머지를 본인이 이제 8년 작용하고 나서 더 이상 못하겠다. 너무 힘들어서. 그럴 경우에 10,000제곱미터가 아닌 나머지 평수들 같은 경우에는 농어촌 공사에 반드시 맡겨야지만 처분 명령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상속받은 농지도 마찬가지로 10,000제곱미터가 소유하지만 나머지 부분들은 농어촌 공사에 맡겨야 처분 명령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농지 소유에 대한 상한 규정까지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네, 제주 부동산 플랫폼을 통해서 우리가 제주도가 지금 현재 지목이 농지 전하고 이제 과수원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5월 18일부터 바뀌는 농지법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이 농지법에 접촉되지 않는 예외 규정 사항들까지도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이거는 우리나라 전국에 농지를 갖고 계신 분들, 특히 전담 과수원의 지목을 갖고 계신 분들이 똑같이 처한 상황인데 우리가 농지에 대한 소유 상한에 대한 사항도 있고 또 예외 사항도 있고 그리고 농지법에 적용되지 않는 그러한 용도 지역들도 있다라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었으니까요. 이런 부분들 참고하면서 농지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내가 매도에 대한 계획 그리고 보유했었을 때 어떤 계획을 세우면 좋겠는지 이런 부분들을 이번 바뀐 법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세워보는 그러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 영상 정말 유익했다 생각하시는 분들 좋아요 버튼 꾹꾹꾹 눌러주시고요. 앞으로 농지 관련된 계속적인 영상들이 나갈 예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애매한 농지들이 있습니다. 천장보다 조금 넘으면서 자연녹지에 위치하고 있는 이런 농지들 같은 경우에 앞으로 도시지역으로 편입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이게 시골도 아니고 도시지역도 아닌 자연녹지에 위치하고 있는 농지들이 우리가 농지 전용비를 내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지 아니면 다른 방법들은 없는 건지 이러한 블루오션의 어떤 계획들을 어떤 것들이 있는 건지 다시 한번 다음 영상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농지법 개편에 대한 내용 영상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루방 접속 방법은 영상 하단의 더보기 또는 댓글의 URL을 클릭하면 사이트로 이동됩니다. 2022년 6월 이전에는 PC 버전만 사용이 가능하며 6월부터는 모바일 버전을 사용 가능합니다.
사이트 로그인 방법은 문자 인증으로 가입하여 사용합니다. 핸드폰 번호가 아이디가 되며 인증번호가 비밀번호입니다. 외국 거주자는 본인 핸드폰 인증을 통해 가입할 수 있도록 준비 중입니다. 매물은 개인 또는 공인중개사가 유료로 올릴 수 있습니다. 하루방에 가입을 하면 정보 제한이 없는 프로 버전을 1개월 자동으로 사용이 되며 1개월이 지나면 일반 버전으로 변경됩니다. 하루방 사용 설명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하루방 내에 메시지를 남겨주시면 도움드리겠습니다. 제주알마켓 유료 상담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드립니다. 카카오톡 상단에 있는 친구 검색 버튼을 눌러서 제주알마켓을 검색해주세요. 제주알마켓 채널을 클릭셔서 채널로 들어오세요. 채널 추가 버튼을 누르고 채팅하기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채팅창에 상담하고 싶은 내용을 남겨주시면 확인 후 연락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